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아이들은 보통 영유아기, 취약전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많이 할까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경험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많이 하는 놀이는 어떤 놀이일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또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우리 아이는 그냥 자유놀이 형태로 놀이를 할 때 어떤 놀이를 주로 많이 하지? 아니면 또 나랑 같이 놀이할 때는 어떤 놀이를 하고 어떻게 좀 놀이를 함께 유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 라고 하는 걸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놀이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릅니다. 또 이제 거기에 성별이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아이들이 여러 놀잇감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선택하는 그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는 놀이는 뭘까 있을까요? 아마 엄마 놀이일 겁니다. 소꿉놀이라고 이제 명칭을 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 놀이는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음식을 주고 그냥 냠냠 먹는 신용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나눠준다든지 이제 이런 게 자연스럽게 놀이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 놀이를 언제 습득이 되었지?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하게 되었는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아이들은 가장 많이 본 모습이 양육자 엄마랑 주로 먹고 자고 하는 그 양육과 관련된 엄마 놀이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또 먹여주고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그런 형태의 모습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습득이 되어졌던 거 아닌가 생각은 해봅니다. 보통 이제 여자아이들이 더 많이 엄마 놀이를 뭔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 놀이를 보통 여자아이들이 더 많이 하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각각 그 간단한 수준이지만 소꿉놀이 소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꿉놀이 소품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뭐 실물과 유사한 냄비나 이런 것들을 뭐 덮고 뚜껑을 닫는다든지 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놀잇감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가장 친숙하고 친밀하게 볼 수 있는 놀이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가장 많은 형태로 첫 시작을 그렇게 엄마 놀이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놀이 치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놀이를 통해서 이 놀이 분석을 하는 부분의 멘트는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 나중엔 뭐 놀이 평가자를 위한 교육을 했을 때는 이런 놀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머님이시기도 하고 또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관련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석 차원에서 이제 놀이보다는 그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놀이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좀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보통 3가지 놀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대 놀이라고 저는 이제 3대 놀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엄마 놀이, 병원 놀이, 가게 놀이 이렇게 형태로 이제 정해봤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면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막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가 이제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엄마도 본연의 일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아이가 이제 또래들 간의 경험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보통 보내게 되죠.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니까 여러 아이들의 형태의 아이들이 막 접하다 보니까 때로는 감기가 옮겨오기도 하고 나도 옮기기도 하고 뭐 이제 면역력이 약한 아이는 좀 많이 아프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을 많이 다니게 된 이후부터 여러 아이들과 접촉이 있다 보니까 감기에 걸려오긴 경우가 많습니다. 뭐 소아과가 정말 거의 맨날 가거나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 품을 이제 있다가 어느 순간 기관에
가게 되고 기관에 가서 몸이 좀 약해지고 또 감기라는 병을 또 얻어오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는 횟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은 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모습들을 또 관찰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병원놀이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병원놀이를 하는 중간에는 어때요? 그 병원이 놀이터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장난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나를 진찰을 해주시는 사람이 뭐 친절하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싫은데도 막 코를 뺀다든지 주사를 맞게 한다든지 나를 아프게 하는 또 대상이기도 해서 병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싫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과도하게 울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막 굉장히 자지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담대하게 묵묵하게 또 버티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다가 어디를 가죠? 그 다음에는 아이 너무 힘들어하면 또 달래줄 수 있죠. 그러다가 마트 가서 뭐 하나 마이쮸를 살 수도 있고 하나 뭐 사탕을 살 수도 있고 그런 형태의 연결고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의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적인 것 너무 자주 보는 것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엄마 놀이로 하게 됐다가 병원 놀이도 하게 됐다가 가게 놀이 그래서 원하는 것을 보상을 받아서 또 마음도 좋은 마음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놀이들도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차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여러 차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차 조작하고 이런 것들도 또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놀이도 어쨌든 첫 시작은 내가 접했던 경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트 갔던 거, 병원놀이 갔던 것들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대했던 태도 같은 거나 이런 거를 그대로 할 수 있고 이런 특성들이 점점 자라면 상상의 요소가 가미가 돼서 아이 스스로 새로운 에피소드를 변형시켜서 놀이 확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그럼 아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재현을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재현하는 가운데 자신의 희망사항이나 바라는 점, 또 불편했던 점, 싫었던 점들을 언어는 아니지만 어떤 역할이나 대상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엄마 놀이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와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항상 맛있게 밥을 차려주는 엄마의 역할을 또 재현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상을 막 뒤집어 엎거나 이런 게 모순적인 모습들이 많이 재현을 해서 의미 있게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 나름에는 뭐 이유가 있었죠. 그 스토리 에피소드를 따라가면은 각각의 아이들이 재현하고 있는 스토리들을 잘 관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놀이들이 많이 있죠. 블럭놀이도 있고요. 뭐 모래놀이도 있고요. 게임놀이도 있고요. 또 뭐 로봇 놀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놀이가 딱 좋다는 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이들 특성에 맞게 자신이 선호하는 놀이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선호하는 놀이를 아이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모방을 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반복적인지 굉장히 오랜 시간 가지고 노는지 이전에 했던 놀이와 이어서 놀이를 한다든지 또 갑작스럽게 변화가 된다든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좀 보시면 스토리를 독특하게 재현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거는 같아요. 저는 예전에 배변 훈련하던 시절에 막내가 제일 뜨기가 힘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첫째와 둘째에 비해서 실수를 했을 때 혼났다라고 느껴졌었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는 공룡놀이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공룡들을 엄마 공룡, 아기 공룡 이렇게 배치해 놓고 변기를 갖다 놓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공룡이 아기 공룡한테 아무데다 쉬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혼내는 상황들을 재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의 모습들도 또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그냥 단호하게 했던 부분이 아이 입장에서는 혼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그 아이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걸 대적할 수는 없지만 안전한 공룡을
대상화해서 자기가 불편했던 거, 힘들었던 것들, 그 자극을 똑같이 재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도 아이들을 놀이 속에서 양육자의 모습들이 간간히 나오기도 해요.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어떤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지 잘 관찰하셔서 우리 아이 좋아하는 놀이 더 많이 극대화하게 해주시고, 또 너무 그 놀이만 빠져 있다면 가끔 한 번, 10번 중에 9번은 그 놀이 한다. 그럼 한두 번 정도는 이 노래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시해 봤을 때 아이의 태도도 한번 관찰해 보시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심리 스토리를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고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